잉글랜드 대표팀의 7번을 달고 조국을 월드컵 4강으로 이끈 남자가 K리그로 왔습니다. K리그 역사상 모든 외국인 선수를 통틀어서 압도적인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링가드는 2위 그룹과 아예 비교가 불가능한 국제적인 인지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그는 40대가 가까운 끝물 선수가 아니라 손흥민과 동갑인 92년생입니다. 맨유를 떠나 세계 최고 레벨 예선 분명 내려왔지만 앞으로 몇 년은 충분히 왕성한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링가드가 왔다는 것은 미래의 델레 알리 같은 선수가 K리그에 와도 전혀 특이점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FC 서울이 창단 이후 가장 화려하게 쏘아올린 불꽃이 왜 K리그 창설 이후 가장 큰 승전보이고 반면 절대로 축구협회의 공적으로 치부해선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려진 대로 링가드는 해외 다수의 팀들이 영입 경쟁을 펼쳤고 FC 서울의 업무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이전트와 메일을 통해 구체화하는 방식을 탈피해 FC 서울은 구단 관계자를 맨체스터의 링가드 개인 훈련장에 직접 보냈고 메디컬 체크까지 진행했습니다. 잉글랜드 대표 출신 선수가 그동안 사우디나 카타르로 향하며 기록한 연봉을 생각하면 FC 서울의 링가드 영입에는 정말 저렴한 금액이 사용되었습니다. 단순한 업무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사실 FC 서울의 업무는 맨땅의 헤딩이었습니다. 그동안 K리그의 링가드급 메인 밸류를 가진 선수가 찾아온 전례가 없었고 오일 머니를 앞세운 클럽들이 그에게 얼마의 금액을 제시했을지 예상할 수 없으며 보통의 K리그 구단이라면 당연히 우리한텐 안 오겠지라고 확신할 만한 모든 조건이 깔려 있었습니다. 일단 서류를 챙겨 메디컬 팀까지 동원해 맨체스터로 날려보낸 자체가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은 얼마나 적극적인 모험이었는지 캐치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링가드를 영입했다는 것은 실패한 모험들도 충분히 존재할 것이란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좋은 업무는 원샷 원킬이 아니라 시도하고 시도하는 과정 끝에 발생하는 희소한 결과입니다. 선제 조건은 무조건 실행력입니다. FC 서울이 맨체스터로 사람을 날려보냈다는 것은 대한축구협회가 되든 안 되든 무리뉴와 클럽에게 사람을 보내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무리뉴 클럽급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다들 비웃겠지만 작년에 링가드가 K리그로 올 거라 말했다면 누가 믿었을까요? K리그 구단은 그만한 돈이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일체된 목소리를 가졌을 것입니다. 경이로운 업무는 당연히 되는 일이 아니라 대부분이 회의적인 목표에서 탄생하고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기획과 시도입니다. 그로 인한 실패 흔적들이 눈에 띄게 가득하다면 아무도 실패자로 부를 수 없습니다. 노력의 자국들에 비판하는 사람은 흔치 않고 대부분 비판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는데 결과마저 실패했을 때 발생합니다. 공교롭게도 FC 서울이 한국 모든 스포츠 언론의 주목을 받는 시점에 대한축구협회는 역사상 가장 강한 수준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부산 아이파크의 구단주입니다. 부산은 지금 2부 리그에 있습니다. 과거 대우 로얄즈 시절 4회의 우승을 차지했고 마지막 준우승은 1999년입니다. 놀랍게도 팀명이 부산 아이파크로 바뀌고 새 구단주가 선임된 2000년부터는 우승은커녕 준우승 횟수도 0회입니다. 심지어 2부 리그로 추락했습니다. K리그 전통의 강호가 약체가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1999년 준우승팀 대우 로얄즈를 인수하자 2000년부터 부산 아이파크가 다시는 준우승조차 거두지 못하고 하부리그로 추락한 것은 정말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구단의 운영자가 누구인가는 팀 성적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완전한 지표입니다. 부산 아이파크 구단 운영에 철저히 실패한 경력을 가지고 K리그 구단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대 조직 대한축구협회를 이끌고 있다는 것은 합리적 사고방식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대라는 이름 때문에 가끔 대한축구협회가 현대자동차와 관련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의 모기업은 HDC이고 현대자동차는 아예 다른 기업입니다. 모두 현대 창업자에 의해 만들어진 기업들이고 과거엔 한솥밥을 먹었지만 현대자동차는 창업자의 장자에게 승계되었고 HDC는 창업자의 동생에게 승계되었습니다. 경영자가 완전히 분리된 두 기업은 사이즈, 운영 전략, 색깔에서 별도의 회사입니다. 현대자동차는 K리그 일부 리그 구단을 운영하고 있고 구단주는 세계 최강 양궁협회에서 또한 결과를 남겼습니다. HDC와 대한축구협회의 결과는 최근 워낙에 잘 알려져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K리그 일부 구단들이 올리는 공적은 대한축구협회의 업무와는 아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FC 서울은 작년 롯데 자이언츠가 가지고 있던 프로 구단 최다 홈관중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평균 관중은 22,633명이었습니다. 상암 스타디움이 워낙에 커서 중계 화면에선 빈좌석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한국 프로 스포츠에서 2만 명의 평균 유료 관중을 동원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었습니다. 링가드의 영입은 꿈의 3만 관중을 향한 첫걸음이고 FC 서울의 라이벌 구단들 입장에선 링가드급 선수 영입이란 경쟁의식의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스타 선수들이 모이면 관중이 늘어나고 관중이 늘어나면 클럽이 활성화되고 클럽이 성장하면 유소년들에게 더 나은 환경이 제공되는 일반적인 프로 스포츠계의 선순환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부산 아이파크는 2부 리그에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도대체 어느 정도 지점에 있을까요? 일련의 사태에 의해 축구를 불매하자는 댓글을 제법 읽었습니다. 오너가 주인인 사기업에 문제가 생길 때 불매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고 지불하는 돈은 전부 회사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사기업이 아니고 축구의 주인은 본질적으로 축구팬 그리고 축구 선수들입니다. 협회장은 팬과 축구인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리입니다. 결국 팬이 주인인 축구에서 불매 운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협회장이 아니라 또 다른 팬과 축구인들입니다. A매치나 K리그 몇 경기에 팬들이 보이콧한다고 재벌 손자에게 얼마나 큰 타격이 갈까요? 대한축구협회장이 스스로 사임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지금의 목소리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기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너 입장에서 비판이 1년 내내 유지되는 자체가 협회장 자리를 통해 얻는 이득을 능가하게 됩니다. 과거처럼 몇 주 이러다 말면 결국 도돌이표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에서 승리하고 소멸된다면 완전한 과거 답습입니다. 과거 승부조작범 사명 같은 큰 사건에도 수장은 공고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제법 컸던 목소리마저 부회장단의 총사퇴 이후 순식간에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며칠간 영상에서 대한축구협회장은 스포츠 행정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이유, 후진국을 제외한 국가들 대부분이 재벌이 아니라 축구와 관계한 사람들이 협회를 운영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축구 불매라는 단어를 제법 읽고 원인은 A에게 있는데 피해는 B에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제작되었습니다. K리그 관람은 자유이지만 그 비용은 대한축구협회장이 아니라 구단, 나아가 구단에서 뛰게 될 유소년들까지 연결되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협회장이 싫어서 축구가 망해라는 목소리로 번지는 것은 오히려 협회장이 낳게 될 더 큰 위기입니다. 피해가 협회장이 아닌 축구 자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서 클린스만 감독의 귀국 인터뷰는 국가대표 감독의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최종 통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타겟을 선수들에게 돌렸기 때문입니다. 휴가를 앞두고 있다는 그가 돌아올 자리가 있어선 안 되고 이번만큼은 감독 사임으로 꼬리를 자르고 함께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공고한 파국이 생겨선 안 됩니다. 한국 축구의 일부 영역은 분명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중심이 되어야 할 대한축구협회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증거들은 제 영상이 아니라도 모든 채널을 통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훈련 장소가 없어 헬스만 했다는 선수의 웃음 섞인 농담은 1,00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진 협회의 대표 선수 입에서 절대 나와선 안 될 언어였습니다. 최근의 어두운 뉴스들을 뒤로하고 내일은 가장 즐거운 소식으로 찾아뵙길 제가 가장 기원하고 하루빨리 한국 축구가 진짜 주인의 손으로 돌아가길 응원합니다.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오늘의 한국 축구는 과거 어느 시점보다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유소년들은 월드컵 16강이 아닌 PL 득점왕을 꿈꾸며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운영할 축구협회도 이제는 PL 득점왕에 근접해야 합니다.